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호실적 랠리. 네네. 아마존이 바톤을 이어받았죠? 근데 아마존이 또 아까 시작할 저희 방송 막 뛰어올 때까지 네. 또 급등하다가 지금 또 약보합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까지 하락폭이 아마 커지고 어닝콜 있어요. 나오면서 문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하면 되겠고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메타 플랫폼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는 미국 주시장은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모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로 보면 11개 섹터 중에 오늘 다 올랐죠. 커뮤니티 서비스에 있는 거가 바로 메타 플랫폼수가 있고요.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오늘 11개 섹터. 어저께는 아시다시피 요 테크 딱 하나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것도 11개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오늘 지금 7, 8%였다가 지금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여하튼 매출이 이익과 이런 게 나왔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딱 맞췄거든요. 여하튼 또 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AWS가 오늘 예상보다 좀 조금 좋게 나온 것이 오늘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광고가 21%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91억인데 95억인데 이런 게 좀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메타 플랫폼수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수는 13.9% 어저께 시간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하튼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많건 적건 간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전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한 것은 이제 어저께 발표한 수치가 되겠네요. 다른 곳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 틱톡이 또 고속 성장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2023년 일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쓰고 있냐는 것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렇게 12%, 16%가 전년 동기에 늘어났어요. 이 흥미롭습니다, 지금요. 줄었네요, 틱톡이. 네. 틱톡은 줄었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임이 없었죠. 네. 그리고 틱톡은 전년 동기 대비 2% 안 늘어났고 이게 전 분기 대비입니다. 요 QOQ요. 2%와 9% 늘어나는 것도 일단 역할을 했었고요. 어저께 예. 약간 영상 그 숏폼 컨텐츠가 틱톡의 주 컨텐츠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인스타그램이 작년 말부터 엄청 그 릴스라고 릴스죠. 하나요? 네네. 그거 엄청 밀어서 그 네네. 릴스를 잘 많이 하는 활성 사용자에게 네. 엄청 그 집중도를 몰아줬어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치죠. 많이 쓰셨나 보네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저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인스타그램이 여기서 딱 여기 요가 능가한 부분에 네. 이게 얼마예요? 요 시간에 우리 여대원 대표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영상을 예,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건 12%, 16% 각각 늘어났을 때 틱톡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고 시장에서요. 광고 시장에서 어찌됐건 야후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광고는 약간 마이너스 3.5%가 나왔고요. 검색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10%는 늘어났잖아요. 어저께 메타 플랫폼도 광고 시장이 소폭이나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아마존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영향이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는 광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뭐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요즘도 큰지 모르겠지만 제일기획 그런 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들이 온라인도 다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우리나라 제가 모르겠고 해외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가 인터퍼블릭 그룹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에 특화된 거가 트레이드 데스크거든요. TTD라는 거예요. 트레이드 데스크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광고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작년에는 광고 시장이 다 죽었었잖아요. 기억나죠? 광고 시장의 매출이 계속 감소되거나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광고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메타 플랫폼이 이거는 25곳이 24곳이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곳은 다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 한 군데는 투자 의견도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이던스를 올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233입니다. 네. 제일 높은 게 한 300. 네.
350달러까지 있네요. 315도 있고 300 몇십도 있고 다 있죠. 예. 뭐 낮은 것은 뭐 여전히 200 몇십 달러 박하게 보는 것도 있겠고요. 220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비자는 엊그저께 나왔고요. 마스터카드는 그 어젯밤에 한국 시간 나왔는데요.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괜찮게 나왔어요. 다만 50일 최고가 근처 갔다가 뚫고 왔다가 약간 지금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빅테크들이 난리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쉬고 있습니다. 환율 중립하는 건 13%가 늘어났고요. 비자가요. 그리고 결제 규모, 해외 결제가 일어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해외 결제, 해외 간 결제, 해외에서 왔다 갔다. 이게 가장 큰 비즈니스 거리다. 그게 돼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비자의 CEO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10년 이상 이 업계에 있는데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었는데 실적이 약간 못 미쳤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틀렸다. 애널리스트 너무 과도하겠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너무 지금 사업이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전체 매출 11%로 늘어났고요. 여기는 크로스 보더가 조금 그 비자보다 더 좋았죠. 3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보더가 얼마만큼 늘어나? 이건 딱 해외여행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보더도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거 포함된 거 다 다른데요. 당연히 유럽 안에서는 좀 저렴할 것이고요. 유럽 바깥으로 나가면 좀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결제 기업들도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결제 관련된 기업은 이런 카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결제 뒷단에서 일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보면 무슨 정보 통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회사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글로벌 페이먼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전체적인 결제나 국가 간 결제를 도와주는 파이서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 그런 거 관심 분들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기보다는 좋죠. 좋은 게 훨씬 더 많죠. 이 기업 아시죠? 저는 이 기업은 근데 저는 관심이 많은데 여도은행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 있어요? 이게 일라이 릴리가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작년 10월인가 10일에 한번 뚝줄로 연 이틀 요런 것만 전문하신 분만 네네. 그 소재랑 그 바이오 쪽 했던 분은 이틀 동안 모신 적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일라이 릴리 얘기를 네. 많이 하셨었는데요. 하여튼 1월 12월까지 올라가고 1월 2일 이때 재미없었어요. 쉬었어요. 이게 쉬었던 이유는 아시아 요 이제 그래프는 잘못 그려진 거겠죠. 이때가 떨어진 이유가 다른 성장주가 막 올라갈 때잖아요. IT가 막 올라갈 때인데 이때 쉬었는데요. 이게 은근슬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체육관 오늘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진짜 여도은행께서는 진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여도은행께 무슨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욕먹기 딱이죠. 누가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주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뭐 심층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의료 쪽, 그 제약 쪽,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거는 그런 쪽에 전문은 아니시더라도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는 특히 바이오 제약 쪽은 잘 모르죠. 근데 뉴스 하나를 보고 나서 야 이거 빨리 처방 받으면 저도 되면 했다는 건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라릴레 그런 다 당뇨부터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obesity가 저거거든요. 비만이거든요. 물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었는데요. 34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근데 몇 킬로에서 34킬로 감량? 그건 이제 내용을 다 봤는데요. 뭐 한 150킬로 나가시는데 34킬로 막 이랬을 것 같아서. 그 평균인데 어떻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네. 좀 하고 싶다는 생각 확 들었습니다. 이게 건강에 34파운드 하면 15kg 정도 될까요? 15kg? 16kg 정도 될 것 근데 같아요. 미국 분들이 워낙에 덩치가 좋으시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이제 여성 몸무게 기준으로 50kg에서 15kg 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네. 네.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그건 주식이랑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개인적인 관심이 이런 큰 기사가 많이 있다 오늘. 일라이 릴리 써보시면 지방 이게 다이어트.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회가 안 돼서 뭐 말씀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워낙 바쁜 계속 일정이 있어갖고 지금 다이어트 시장이죠. 다이어트 시장에서 트렌드한 엄청 기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특집으로 최근에 한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그런 내용의 그런 약이나 처방 이런 내용들 기사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화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금리는 조금씩 이틀째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다음 이제 미국 달러인데요. 달러는 지금 보합 정도, 뭐 약보합, 보합으로 딱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달러는 좀 약해지는 모습. 그래서 저는 달러가 빨리 95, 뭐 98까지 훅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좀 안 갑니다. 여하튼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진짜 누구한테나 웬만한 분들한테 다 행복이다. 미국에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국에서 달러로만 모든 자산을 갖고 있고 달러로만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한국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어찌됐건 한국에 대한 것들이 워낙 노출되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저렇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료 보면은 네네. 달러 원 환율은 너무 강해요.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뭐 분명히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여하튼 달러 인덱스는 6개 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 대표성이 있는데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뭐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1339.25원으로 지금 그 데이터를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어제 보니까 1342원. 그랬어요? 네. 근데 딱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집에서 가정에서 살림을 꾸미는데 계속해서 내가 번 돈보다 소비가 많으면 대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빌려서 쓸 거 아닙니까? 뭐 카드를 하고 뭐 어떻게 될 거, 할부로 쓰고 어떻게 쓸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경제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무역 수지가 12개월, 13개월 적자고요. 이번 달도 적자가 20일까지 돼 있다도 적자가 많아지고 거기다가 경상수지까지 2개월 연속 적자고 이번 달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반농담을 말씀드리면 애국하는 길 중에 하나가 달러로 배당받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저는 애국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달러를 우스갯소리 말도 안 되는 규모겠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달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의식을 안 했지만 달러로 배당을 많이 받고 들어온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하여튼 이거는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징조인 것만은 분명하죠. 팩트까지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등락을 보이곤 있지만 그렇죠. 80달러에서 막 올라갔을 때보다는 그렇죠. 좀 그보다 진정된 또 것 많이 같아요. 좀 진정된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금값은 또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도 1,000달러 부근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그 달러랑 그 우리나라의 금 시세라는 것은 물론 금에 대한 세공비 이거는 제외하고 제품화된 거 말고 그냥 금 자체의 가격은 결국 두 가지 변수잖아요. 오리지널 국제 시세랑 네. 그거랑 달러의 값이잖아요. 딱 그건데 그거가 달러랑 이거가 두 개 합쳐지면 우리나라 원화로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가 있겠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원화. 아마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계속 값이 올라가나요 제품이? 한 번씩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이요? 이제 새롭게 이제 제품을 론칭할 때마다 그 당일 시세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금값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금을 뭐 잘 하시는 분 계시겠죠 매매를.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분산이랑 해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뜬금없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미국 주식이나 미국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가가 360일 중에 몇 월 며칠이 평균 올라갔다 떨어졌다,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 조금만 했으면 금방 찾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5월에 셀인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것들 5월에 어땠냐는 거는 0.5초만 해도 다 찾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카드 결제나 이런 걸 보면 온라인으로 했는지 오프라인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요 항목별로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어디 가느냐. 1월, 2월, 3월. 제일 작년 대비 많이 가는 곳이 어디세요? 우리 여돈의급께서는? 저는 안 가다가 가던 곳이 운동하는 곳입니다. 보세요. 이거 제가 누구한테 짜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1월, 2월, 3월입니다. 음식 식당입니다. 식당이요. 식당 많이 가죠. 먹으려는 거가 그나마 작년에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3월에는 약간 보합으로 떨어졌고요. 디스카운트나 달러 스토어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 뭐 다이소 같은 겁니다. 늘어났지만 올해는 좀 주로 조금 늘어나지 않거나 뭐 크였는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거가 여기죠. 피트니스입니다. 그렇죠. 피트니스가 30%, 16%, 11%. 그다음에 이제 또 여도랭크 가지고 하시는 뷰티랑 스파 이런 쪽이 그다음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 세 번째가 극장. 이런 거거든요. 그 피트니스가 1월, 2월, 3월에 제일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리두기 딱
완화되고 나서 마스크 벗을 수 있을 때부터 저도 딱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운동하면 진심이잖아요, 또.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고 네. 복장이 진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런닝머신에 뛴다고 아무 신발 신지 않잖아요. 삽니다. 플래닛 저도 피트니스.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플래닛 피트니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데커스요. 호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 엊그저께 또 사상적과 또 네. 갔다 왔습니다. 나이키 전 이런 것도 결국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룰루레몬이요. 온러닝이요. 관련된 기업들의 울버린 월드와이드는 이제 아시면 계시겠지만 사콘이라는 브랜드거든요. 네. 이건 아직 덜 올랐는데요. 딕스포팅은 이걸 다 파는 곳이거든요. 저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아보시면 네. 이게 우리나라도 누군가 있는데 그 카드 회사를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데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거 다 공개가 되면 이런 것 따라서 뭐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화점 판매량, 매출, 뭐 의류, 뷰티 제품 많이 산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에는 추후에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뷰티요? 뷰티. 네, 백화점 관련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의 가장 큰 매출 중에 하나는 면세점이 와야 되거든요. 이제 면세점은 결국 중국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네. 조금 제가 한 달 전에 가봤는데 조금 있긴 많이 있는데 오고 있어요. 예전 같은 단체 관광객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아쉬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은 보면은 딱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약간 또 결이 달라가지고 이걸 보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잘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에 비 소식이 좀 있긴 할 텐데 일요일은 또 날이 맑다고 하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